5. 괴물 합신. 존의 뇌는 기계 속에 끼어들었다. 인공두뇌에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전기 회로의 테이프에서 뇌에 무수한 신호가 들어간다. 하늘을 뒤덮는 메뚜기의 대군이 날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 존은 처음에 크게 겁이 났었다. 뇌가 기계에 사용되면 쇠붙이에 찔리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려니 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비가 되어 아프지는 않았다. 다만 뇌 안쪽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을 뿐이다. 치과의 기계 소리와 비슷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테스트가 끝나자 존의 뇌는 제정신이 났다. 존의 뇌의 수강판 앞을 기술자들이 지나갈 때가 있다. 그 중에는 얼굴을 아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데밍 박사는 그 후로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사는 어떻게 된 일일까? 틀림없이 나를 해방시켜줄 방법을 연구하고 있겠지? 그건 그렇고 마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러 올 만도 한데. 그럭저럭 열흘이 넘게 지나갔다. 존은 기다림에 지쳤다. 데밍 박사가 나를 어떻게든 도와주겠지만 그걸 바라고 멍하니 있을 수만은 없다. 하지만 내겐 입도 귀도 없고 손도 발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런 방도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존은 실망의 밑바닥에서도 맹랑한 일을 생각해냈다. 존의 연구실은 이 센터 안에 있다. 그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단백질이 세포로 변하면 거기에 특별한 방사선을 쬐어 세포를 불어나게 한다. 그 세포의 덩어리로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생물을 만들어낼 순 없을까? 존은 자기 조수로 기술 로봇을 쓰고 있었다. 그 로봇은 인공두뇌가 내는 전파로서 조종했었다. 인공두뇌에게 맡겨놓으면 인공두뇌가 정확히 계산을 하면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로봇을 움직이게 한다. 내 연구실이나 기술 로봇도 아직 그대로 있겠지? 그러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 제발 잘 되었으면 좋으련만. 존은 인공두뇌 속에 끼어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인공두뇌를 통해 자기의 기술 로봇을 활동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의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지령 전파를 잘 낼 수 있을 것인가. 존의 연구실이었던 82호실의 문은 잠겨 있었다. 그 안에는 없다.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배전선의 푸른 불이 켜졌다. 찰칵. 어디서 조그만 소리가 난 것 같았다. 불쑥 무엇인가 방 한 구석에 움직였다. 로봇이다. 존의 기술 로봇이다. 기술 로봇은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4일 동안 걸려서 기묘한 것을 하나 만들어냈다. 사람 주먹만한 크기의 희고 말랑말랑한 것이었다. 그 덩어리 한쪽에 커다란 눈이 하나 붙어 있었다. 눈꺼풀이 없으므로 항상 뜨고 있는 눈이다. 손이나 발은 없다. 때때로 움찔움찔 경련을 한다. 소름이 끼칠 만치 기분 나쁜 물건이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생긴 생물이었다.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합성신경 세포군 덩어리라는 어려운 이름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존이 인공두뇌 속에서 지휘하여 만들어낸 생물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괴물이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존은 성공한 것이었다. 존은 기술 로봇에게 연락할 때 그 괴물의 합성신경 세포군 덩어리라고 긴 이름을 말하기 불편해서 그냥 합성신경이라고 해보았다가 더 줄여서 합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리하여 성은 괴물,
이름은 합신이라는 꼴이 된 것이다. 합신은 존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다. 존은 뇌파로서 조종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괴물 합신의 외눈을 통해서 존은 보고 싶은 쪽의 물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합신은 존이 둔갑을 한 것 같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조종하기에는 역시 익숙해질 때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다. 존은 계속해서 두 번째의 괴물을 만들었다. 첫 번째 합신에 못지않은 기분 나쁜 모습의 것이었다. 그래도 얼마쯤 진보해서 눈뿐 아니라 귀를 붙이는데 성공했다. 이 합신은 제2호로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괴물 합신에는 1호에도 2호에도 손과 발이 없다. 존이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여도 아담과 이브를 만든 신과는 달라서 사람을 만드는 데는 풋내기였고, 더구나 먼 데서 로봇에게 주의하여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손발 대신에 배에 용수철같이 튕기는 두 개의 근육을 붙이는데 성공했다. 이 근육으로 합신을 힘차게 펄쩍펄쩍 뛰게 할 수가 있었다. 개구리 모양의 희고 말랑말랑한 괴물 합신 1호와 2호를 기술 로봇에게 명령하여 가만히 창밖으로 내놓게 한 존은 합신의 눈을 통해 그들을 둘 장소를 정했다. 건물 밖의 한 구석, 풀숲 속이었다. 이런 곳이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이젠 됐다. 하고 존은 안심을 했다. 편안한 기분이 된 것은 그 자동차 사고로 죽은 일에 처음이었다. 어, 저 자동차는? 괴물 합신의 눈에 고속도로 센터 쪽으로 달려오는 노란색의 자동차가 빛이었다. 하기야 여기는 워싱턴시다. 노란색의 자동차 같은 건 보기 드문 것이 아니었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저는 웬일인지 그 자동차를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작은 센터의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다.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지는 멀어서 알 수가 없었다. 저는 합신의 눈을 통해 그 차를 뒤쫓고 있었다. 그럴 때였다. 아, 저 차였어요. 저 차가 산길 꼬부라진 모퉁이에서 우리 차에 부딪히려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것은 마사의 소리였다. 마사? 마사?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저는 노란색의 차는 내버려둔 채 소리쳤다. 여기에요, 여기. 이상해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밖이 보여요. 나 지금 인공두뇌 센터 뜰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존, 당신은 어디 있어요? 나는 또 어디에 있나요? 존은 재빨리 머리를 써서 마사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아냈다. 마사, 놀라지 말아요. 당신은 나와 마찬가지로 인공두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만든 괴물 합신이라는 생물의 눈을 통해 바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두뇌의 회로로 당신과 나의 뇌가 이어져서 서로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 귀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입도 귀도 없으니까요. 생각이 뇌에서 뇌로 전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된 거군요. 자, 마사, 내게 힘을 빌려줘요. 난 지금 어떤 일을 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